어,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네.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어, 히스테리안이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큐레이터, 활동가, 시각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만들고 프로그램, 출판을 이렇게 하는 좀 출판 공동체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낯선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자리를 좀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좀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단체 소개를 같이 하면서 이 발표를 이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문화 발표, 문화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사실 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지가 사실 민주주의의 형태랑 가장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단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테리아는 사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실 먼저 만들어졌어요. 네. 히스테리안 출판사는 독서 모임이라는 형태로 단체를 먼저 만들었고요. 사실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16년에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한국 사회 내에 좀 젠더 갈등, 여성 혐오 이런 범죄를 되게 가시화한 사건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애도와 추모, 사회사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뜨거운 공론장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젠더 갈등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게 특정한 일부 커뮤니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적인 부분 안에서 여성 혐오가 일어나는데 그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런 젠더 갈등이 더 양극화 또 극대화로 좀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났지만 엠번방이나 지금 현재 그 딥페이크까지 이어지는 여성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뜨거운 한국 사회 내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바로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경험이 모두 다 공통의 경험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내가 겪지 않는 경험, 내가 공감할 수 없던 주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공론장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론장이 과연 안전한 곳인가? 라는 게 사실 제가 좀 느꼈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의 생각이 맞고 그르다라는 문제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의 사안을 되게 깊숙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각기 이런 다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가 사실 큰 고민이었어요. 사실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며 저는 주로 출판을 하지만 사실 전시기획과 예술가들의 작업을 시각화로 보여주는 기획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과연 예술은 이런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 좀 의미에서 어떻게 단체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사실 히스테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사실 히스테리안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의 오해를 좀 일으킬 수도 있는데 노처녀 히스테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지는 그 어감 안에서는 사실 되게 여성에 대한 혐오도 있겠지만 신경질적이거나 정신적 어떤 질환이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로 굉장히 발생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원래는 히스테리아라는 자궁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이 자궁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자궁을 뜻한다고 하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의학 기술을 발달하지 않았을 때 여성의 자궁이 온몸을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돌아다닌 게 여성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겠지만 왜 그 언어가 여전히 이런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잔존하고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어날까라는 거였고 좀 이런 의미에서 원래 언어와는 좀 다르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성을 다시 부정과 긍정과 어떻게 보면 중립으로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 이름을 히스테리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히스테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착하다라는 어떤 지문 안에서 또 재밌습니다. 의외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안이 이제 이런 부정과 긍정,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자 이야기를 출발했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독서 모임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사실 자신의 경험으로만 말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매개체로서 책이라는 하나의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겪지 않은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요소로서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에게 공론장으로서의 소재는 사실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의미한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 관계 맺는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히스테리안이라고 한 단체를 독서 모임으로 출발하게 된 것도 좀 그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허나 독서 모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한 가지 문제에 좀 봉착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저자의 권위에 주눅든다는 거예요. 그 저자하는 말이 맞는 거죠. 아니면 저자하는 말이 틀리면 책을 덮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 자꾸 책의 화자의 흐름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좀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이야기 안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저자와 또 저자와 세계를 계속 이런 공유하는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오히려 독자의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일이 꼭 권위 있는 저자가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공동의 글쓰기로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아는 독자에서 저자로 이행하는 글쓰기라는 어떤 표제, 어떤 슬로건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책의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욕망을 발견하는 일, 5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네. 독자의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좀 역할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히스테리안이 추구하는 저자에서 독자를 이행하는 글쓰기는 읽기와 쓰기를 기반으로 내면의 욕망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거대 서사에서 화자와 관계 맺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로 전개를 해나가면서요.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모든 이야기들이 공동으로 협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것이 굳이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게 좀 중요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 간 관계 맺고 있는 이런 존재로서 작은 사건과 이런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출판으로 엮었고요. 그래서 히스테리안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전업 작가가 아니라 학생이나 직장인이거나 주부거나 내 안의 욕망을 좀 발굴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들의 이야기를 출판으로 다시 발간을 하지만 사실 이들의 이야기 안에서 그 담겨져 있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시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만들고 출판을 하고 또 거기서 그 이야기를 예술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환원하고 예술가가 그것을 작품으로 이렇게 그 연결하는 과정이 히스테리안이 사실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 이 프로세스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이야기, 서사, 출판, 작품, 그 전시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이 사회와 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개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발견한 거는 사람들이 저마다 있는 욕망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사실 자본과 굉장히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포착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초개인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초개인화 안에서 개인의 취향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리 다양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욕망은 사실 자본이 빠르게 포착하고 그 포착된 자본을 더 빠르게 유통화하려는 전략과도 가까운 거죠. 저희는 사실 그래서 이런 초개인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취향 패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오히려 더 개인들을 다 독립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더 분화되고 되게 쪼개지고 내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욕망을 발굴하는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에서는 자꾸 초개인화라고 요청을 하는지 그런 어떤 독립된 것들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왜 독립성만 부과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안이 출판 공동체로서 출판을 하지만 사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창작을 활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출되고 있고 욕망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사회 안에서 내 안의 모습이 감춰지기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초개인화가 얼마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테리안이 좀 제안하고 싶은 바로는요, 바로 예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 힘,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 그 이해하는 것 안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를 같이 반복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확장을 하지만 책과 쓰기 그리고 그거를 작품으로 이완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토론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처럼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한국 사회는 계속 밀려나고 쓸려간 그런 존재들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자본주의 안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그냥 그들의 어떤 무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문제일까요? 특정한 패턴과 특정한 현상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운동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운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정상 신체를 가졌지만 언젠가 사고로 인해 그 정상 신체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개인화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 사회가 개인과 개인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양성의 지대를 만드느냐 그 문제부터 선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고립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시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초반에 시작했던 페미니즘적인 어떤 경험과 그런 내 안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가시화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5년차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작업들을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23년에 진행했던 서울 메트로미술관에 열린 공공미술관은 사실 공공미술관으로서 그 장소 속이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여긴 장애인 이동을 확보하지 않은 엘리베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는데도 공공미술관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곳이었죠. 저희는 이 안에서 무능력하다고 몰아내는 홈리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상 신체 담론을 가지고 있는 장애 이동성에 대한 이야기,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곳 메트로미술관에 진행을 했고요. 이 참여자들도 전문 예술가도 있겠지만 앞서 학생이거나 관심 있는 누구나 이곳에 자기의 글을 좀 올리면서 담론을 만드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술이 정치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꼭 예술이 정치적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술이 가장 먼저 정치보다 앞서야 되는 것들은 개인의 내면을 그리고 다양한 욕망을 발굴하는 일이겠죠. 꼭 하나의 목소리로 표방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왠지 이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각자 내면의 욕망을 발굴해서 오늘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문 연사의 말이 아니라 저희는 좀 그런 한 꼭지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15분이 끝났다고 기소하는데 뭔가 더 준비하고 싶었던 얘기는 많았으나 다음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